한국 축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독일 출신 율리 슈틸리케 감독이 새롭게 대표팀을 맡게 됐는데요. 슈틸리케 감독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 축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새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율리 슈틸리케 감독. 선수로서의 경력은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감독으로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이제 한국 축구가 4년 뒤에 러시아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이제 감독을 모셔왔는데 이 감독이 다양한 감독 경험을 했는데 지도자로서 뚜렷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좀 우리 최영진 앵커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저도 좀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이 예.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 슈틸리케 감독을 모셔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독 영입에 나선 시점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모셔올 만한 그 A급 감독들, 그러니까 월드컵 16강 이상의 경험이 있고 대륙별 선수권 대회 경험이 있는 감독들을 모셔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 축구의 변화를 이끌 역량은 있는 감독이다라고 예. 이 감독 선임의 배경을 우회적으로 나타냈거든요. 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선수를 보는 눈과 끌어올리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름의 그 축구 철학과 선수 기용 선발에 관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존에 우리 국내 감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항맥이니 뭐 인연에 의한 선수 선발이니 예.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한국 축구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모셔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기대도 말씀 들어보니까 되는데요. 예. 일단 그렇다면은 뭐 감독 혼자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를 또 서포팅을 해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받쳐줘야 될까요? 우리 이 축구 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지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예. 이제 축구 협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지켜졌어야지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브라질 월드컵 초대 감독이었던 조강래 감독이 대표팀에 물러나면서 이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관해서 압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선수를 뽑으라고 대표팀 감독에게 요구를 한 것이었었죠.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경우에 우선은 4년 임기를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 예. 그래야지 감독이 이 한 경기 한 경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팀을 리빌딩 해나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신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협회로부터 대표팀 감독에게 무언의 압력이나 그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예. 이번만큼은 유틸리케 감독에게 감독으로서의 전권을 우리가 좀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소신 있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축구 팬과 우리 국민들도 지나치게 분명히 4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한 경기 한 경기 승부에 따라서 칭찬과 뭐 격려 또 그 반대로 비난과 비난을 보내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에 이제 전임 감독 홍명보 감독이 좀 비판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선수 예. 기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의리 축구 예.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리 축구 이런 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자유롭죠.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일종의 좀 동기 유발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지난 5일 이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이 끝난 직후에 이동국 선수가 상징적인 얘기를 한마디 했었었죠. 이 슈틸리케 감독이 오게 되면서부터 이 한국 선수들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 이 국내 감독이 이 대표팀을 맡게 됐을 경우에 어느 감독이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선수들이 몇몇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이 선수 선발에 관해서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게 되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나도 열심히
나도 이 슈틸리케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해서 무언가 보여주게 되면 태극마크를 달 수 있겠다라는 예. 새로운 이 동기 유발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선수들을 또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군요. 예. 예. 슈틸케 감독이 이제 얼마 전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유한 대표팀이 많지 않다 하면서 손흥민 예. 선수를 극찬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어떤 선수 기용과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좀 많이 달라지겠군요. 아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극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이죠. 그리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슈틸리케 감독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된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 나가는지, 예.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받고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누리는지를 경기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슈틸리케 감독의 능력을 파악하는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을 보고서 이 슈틸리케 감독이 너무 어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전체적인 연령이 좀 어리다. 예. 때문에 아마 이 대표팀을 맡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이 노련하고 경험 예. 있는 선수들이 추가로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 수비형 미드필더였었거든요. 슈틸리케 감독이. 예. 그러면서 굉장히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이 스타일의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떤 그 미드필더를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공격수나 수비수보다는 미드필더의 발굴 아마 좀 발군의 재질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좀 수비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수비가 강화되는 건데 현대 예. 축구에서의 수비는 너희가 공격해라 우리가 막겠다라는 이런 의미의 수비가 아니라 예. 너희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슈틸리케 감독 바로 내일 입국하는데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대표팀을 맡게 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 대표팀 공식 취임은 10월 1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서부터 공식 업무는 시작은 되는 건데 내일 국내로 들어와서 곧바로 이 고향에서 열리게 되는 이 그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 이제 관전을 하게 되고요. 예. 실질적인 업무는 내일 경기 보면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또 준비를 해야지 되니까 예. 내일 들어오자마자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작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출가를 시키고 부인과 이 둘만 살고 있는데 예. 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되면 부인과 둘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완전히 거주를 하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하긴 가족들이 했었었죠. 다 이제 함께 온다. 가족은 부인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우루과이 평가전 이제 감독이 지켜보는 만큼, 새 감독이 지켜보는 만큼 참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을까 열심히 싶은 뛰겠죠.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유현진 선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아쉽게 그 개인 최다승 기록이었는데 15승 도전에 아쉽게도 실패를 했어요. 예, 실패했는데 못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애리조나와의 경기였었는데 그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7개 허용했지만 이 삼진을 9개나 잡아냈거든요. 예. 2실점하고 7회에 내려갔는데 좀 초반에 좀 제구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위기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냈고요. 예. 2대0으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7회에 2점을 내주고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8회에 이 다저스가 3점을 뽑아내면서 5대3으로 승리했고요. 이 패전도 승전도 기록하지 못하게 됐는데 많이 좀 아쉽죠. 못 던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류현진 선수의 승수와 관련해서 이제 최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 박찬호 선수가 갖고 있었던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승 18승을 기록하느냐 아니면 신기록을 쓰느냐 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한 4번 정도의 그 등판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4번 나와서 4번 모두 다 승리를 하더라도 18승 타이 기록을 달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기록 세우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만큼 박찬호 선수가 2000년도에 세웠던 이 한 해 18승이라는 기록이 그만큼 좀 대단하다라는 그렇네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참 팬들도 아쉽지만 유현진 선수 본인은 얼마나 아쉬울까 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